어느 시골 시장 골목에서 매일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낡은 리어카, 같은 시간, 같은 거리. 사람들은 그를 똑딱이 할배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가 매일같이 꺼내 적는 작은 수첩 속엔 한 사람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그 아무 말 없는 노인의 하루에서 시작된다. 부산 동구 범일동 시장 뒷골목 아침 6시 반 잠이 덜 깬 도시를 깨우는 소리가 있다. 달그락 달그락 낡은 리어카 바퀴가 바닥을 긁는 듯한 마찰음이 어둠을 밀어낸다. 이 골목 사람이라면 다 안다. 저 소리는 이충근 씨가 왔다는 신호다. 올해 78, 폐지를 줍는 노인. 하지만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다들 똑딱이 할배라 부를 뿐이다. 군청색 점퍼, 회색 고무장화, 낡은 모직 모자. 겨울이면 귀마개를 덧대고 여름이면 어깨에 수건 하나 얹는다. 계절은 바뀌어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늘 같은 시간, 같은 골목, 같은 속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길을 걷는다. 초등학교 3학년 남지수가 친구와 손잡고 지나가며 말한다. 야, 또 왔다. 똑딱이 할배. 아이들은 킥킥 웃지만 그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고개를 돌리지도 표정을 짓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걷는다. 그 리어카가 지나간 자리엔 바닥에 남은 물웅덩이가 흔들린다. 그날 아침도 그랬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시장의 생선 비린내가 골목마다 퍼져 있었다. 리어카 바퀴는 물길을 밟고 지나가고 그의 발걸음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바람 사이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말한다. 뭐 저렇게까지 해야 사는 걸까? 진짜 자식 하나 없나 봐. 하지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남았다.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꽉 차 보이는 그 등. 말없이 걷는 노인에게서 묘하게 많은 말이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 그 누구보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이 동네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놀랍게도 그 노인이었다. 시장 뒤편 구불구불한 길모퉁이, 폐지 더미 사이에 리어카가 멈춘다. 이충근 씨는 습관처럼 바퀴를 고정시키고 리어카 앞쪽에 걸어둔 작은 가방을 꺼낸다. 그 안엔 낡고 오래된 검은 수첩 하나. 표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모서리는 갈라져 있다. 누런 종이는 습기와 땀에 눅눅하게 말라붙은 듯하지만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을 넘긴다. 허리를 조금 숙이고 무릎 위에 수첩을 올려두고 펜을 꺼내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간다. 마치 누군가가 대신 읽어줄 거라는 듯 또박또박 한 글자씩. 아무도 그의 글씨를 읽지 못한다. 글씨는 너무 작고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렇게 한 페이지씩 어김없이 무언가를 써내려간다. 오늘도 내일도. 그의 손이 움직이는 동안 그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다. 바람소리, 리어카 덜컹거림, 시장 트럭 경적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배경음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나는 궁금해진다. 그 수첩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을까? 그 침묵 속에 숨어 있는 말들은 어떤 이야기일까? 하지만 묻지 않는다. 묻는 순간 그가 멈춰버릴 것 같아서 나는 오늘도 멀찍이 서 그 작은 글씨가 쓰이는 장면을 바라볼 뿐이다. 시장 골목에선 하루에도 몇 번씩 인심이 오간다. 김말순 씨는 진시장에서 20년 넘게 작은 마트를 운영 중이다. 그날도 아침 장을 정리하다가 노인의 리어카 옆에 바나나 한 송이를 조용히 걸어놓는다. 햇빛도 안 보고 다니는데 비타민 좀 드셔야지.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계산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 바나나는 해가 저물 때까지 그대로 리어카에 걸려 있다. 결국 노인은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다시 리어카를 끌고 사라진다. 초등학교 3학년 남지수는 도시락을 싸서 몰래 바구니에 넣는다. 우리 엄마가 2개 쌌어요. 진짜예요. 그러고는 얼른 달아난다. 하지만 다음 날
도시락통은 깨끗하게 닦여져 리어카 옆에 놓여 있다. 속엔 메모 한 장도 없다. 받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 그는 도시락을 열지 않고 가방에 넣었다가 퇴근 후 집에서 작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는다. 흠집 하나 없이 남의 것을 빌렸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아이처럼.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직접 만진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놀림이다. 그는 누군가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지만 그만큼 조심스러워한다. 괜히 손을 내밀었다가 그 온기를 오래 붙잡지 못할까봐. 사람들은 말한다. 고집 센 거지지 뭐. 도움받기 싫은 사람이야.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도움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아도 된다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참고 비우고 없애는 훈련을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 같았다. 그 조용한 인내가 어쩐지 슬프게 느껴졌다. 며칠째 이어지는 영하의 날씨. 폐지 수레 위에 성에가 낀 아침이었다. 시장 쪽 골목에서 마을 반장 조경호 씨가 나왔다. 그는 커피를 들고 출근길을 서두르다. 우연히 이충근 씨와 마주쳤다. 이 추운데도 나오셨네요. 반장이 말을 건넸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다만 짧은 고개 끄덕임 하나. 허리 안 아프세요? 예. 그리고 또 침묵. 반장은 쭈뼛대며 한동안 그 옆에 서 있다가 손에 든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다. 이거라도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달고 뜨끈한 거. 하지만 이충근 씨는 커피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순간 공기엔 묘한 선이 그어졌다. 도움이 부담이 되는 사람. 마음의 거리까지 단정한 사람. 그는 경계하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장은 말없이 캔커피를 바닥에 놓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돌아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는 자꾸만 생각이 났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는 걸까? 왜 저렇게까지 외로워지려고 하는 걸까? 그날 이후 반장은 매일 아침 그 골목을 조금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눈이 살짝 내린 날이면 그의 리어카 바퀴 자국이 하얀 길 위에 선명히 남았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함께 걷고 있다는 걸 알려주듯 잠깐 멈춘 운동화 발자국 하나. 조경호 씨는 그 작은 자국을 남기며 그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1월의 끝자락. 진시장의 새벽 바람이 살을 베듯 차가웠던 날이었다. 그날 아침 골목에서 리어카 바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몰랐다. 하루쯤 안 나올 수도 있겠지. 추우니까 아프셨겠지. 하지만 이틀, 사흘, 나흘.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마트 아주머니가 말했다.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닐까? 그리고 닷새째 되던 날 동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 이름 없는 노인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모두가 알았다. 그 사람은 이충근 씨였다. 이름 없는 환자. 보호자 연락처 없음. 가져온 건 수첩 하나,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비닐봉지 안에 작은 펜 한 자루. 그 골목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마을 반장 조경호 씨가 병원을 찾았다. 그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입원 기록엔 성인 남성, 혼자 거주, 의식 흐림. 책상 위에 놓인 비닐봉지를 조심스레 열어보았다. 검은 수첩, 낡고 헤어진 표지. 그 속엔 누렇게 바랜 페이지마다 한 줄씩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23.2. 일은정이 생일까지 42일. 오늘은 허리가 아팠다. 그래도 1,000원은 벌었다. 은정이 책값엔 아직 멀었지. 그리고 내가 하루라도 안 나오면 이걸 보고 누군가 알아봐줬으면. 그 순간 반장은 숨을 삼켰다. 딸의 이름인가? 책값이란 건 또 뭘까? 수첩을 덮는 손끝이 떨렸다. 말 없던 그가 매일같이 세상에 써내려간 속마음. 그건 그냥 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던 편지였다. 그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은정이. 그는 매일 그 이름을 수첩에 썼다. 생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언제 책가방을 사줄 수 있을지. 마을 반장은 조심스레 오래된 주민 박길순 할머니를 찾아갔다. 혹시 은정이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은정이 아마 10살쯤 됐을 때였을 거야. 감기로 입원했다가 며칠 만에 못 돌아왔지. 순간 모든 게 이어졌다. 할아버지가 꺼내 적던 날짜, 책가, 생일, 날씨까지. 그건 추억이 아니라 잊지 않기 위한 반복이었다. 20년 넘게 그는 딸의 죽음을 오늘처럼 살고 있었다. 어제도 오늘도 그는 은정이와 함께 하루를 기록했다. 그가 매일같이 리어카 앞에서 적던 건 돈이 아니었다. 그건 기억의 부스러기였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이었다. 2주 뒤 이충근 씨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다시 같은 시간, 같은 골목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처음 본 사람은 마트 아주머니 김말순 씨였다. 그녀는 멀뚱히 그를 보다가 문득 매대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노트 한 권과 새 펜 한 자루. 그 수첩 다 써가실까 봐요. 새 거예요. 말없이 내민 그녀의 손에 이충근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작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본 사람은 동네에서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고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들려 있었다. 다만 이제는 그를 향한 눈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남지수는 이제 그를 보면 인사를 한다. 할아버지, 오늘도 쓰셨어요? 그는 수첩을 꼭 쥔 손을 들어 보이며 짧게 고개를 끄덕인다. 마트 아주머니는 장을 보다 말고 귤을 하나 슬쩍 그의 리어카에 올려둔다. 그리고 이번엔 그도 그 귤을 가만히 가방 안에 넣는다. 그의 수첩엔 여전히 숫자와 날짜, 딸의 이름이 적혀 있다. 2024.3 20은정이 생일까지 12일. 오늘은 1,500원 벌었음. 리어카 고장 살짝. 사람들은 이젠 안다. 그 수첩은 기록이 아니라 기도라는 걸. 그리고 그는 아직도 딸에게 하루를 설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누구도 묻지 않지만 모두가 그 하루를 함께 지켜보는 중이다. 해가 지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리어카의 덜렁이는 고철 소리도 어느새 골목의 저녁 풍경이 됐다. 이충근 씨는 빈 벤치에 앉아 오늘도 수첩을 꺼낸다. 그는 오늘도 적는다. 은정아,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었어. 하지만 리어카는 잘 굴렀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견뎠단다. 글씨를 다 쓰고 나면 그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접고 고무줄로 묶어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일어선다. 다음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누군가에겐 아무 일도 아닌 하루가 누군가에겐 사랑을 증명하는 하루였다. 그는 그렇게 내일도 걸어간다.